지금 한국 재계의 고위 임원들 사이에서 아주 은밀하게, 하지만 아주 뜨겁게 도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독일 기업 쇼핑입니다. 농담이 아닙니다. 실제 상황입니다. 삼성전자가 007 작전하듯 현금 2조 4천억 원을 들고 독일로 날아갔습니다. 한국의 공작기계 회사 DN솔루션즈는 132년 된 독일 명가의 문을 두드려 주인을 바꿨고요. 두산밥켓까지 독일 기업 인수전에 뛰어들었다가 막판에 발을 뺐습니다. 이게 한두 건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면 아래에서 수십 건이 인수합병 딜이 진행 중입니다. 불과 30년 전만 해도 어땠습니까? 야, 독일 가서 기술 좀 배워와라. 우리는 독일을 스승으로 모셨습니다. 공대생들의 로망은 독일 유학이었고 메이드 인 저머니는 신뢰 그 자체였죠. 그런데 지금 그 스승이 파산 위기에 몰려 제자에게 제발 내 가게 좀 사달라고 사정하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독일 기업을 기술제, 공장제, 브랜드제 통으로 사들이고 있고요. 도대체 유럽의 심장, 제조업의 황제라 불리던 독일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그 콧대 높던 독일 기업들이 한국 기업에게 SOS를 치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과연 이 쇼핑은 우리에게 잭팟일까요? 아니면 승자의 저주일까요? 오늘 이 거대한 기업 쇼핑의 전말과 그 이면에 숨겨진 기회와 함정을 낱낱이 아주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현실부터 직시해야 합니다. 독일이 무너지고 있다는 게 체감이 안 되시죠? 숫자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23분입니다. 독일 통계청 데이터를 보면 소름이 돋습니다. 지금 독일에서는 23분마다 기업 한 곳이 파산하고 있습니다. 하루의 신계, 한 달이면 1,500개 기업이 증발합니다. 단순한 동네 빵집이나 카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할아버지가 창업해서 아버지가 키우고 아들이 세계 1위로 만들어 놓은 미텔슈탄트, 즉 독일 경제를 떠받치던 히든 챔피언들이 쓰러지고 있는 겁니다. 한국으로 따지면 강소기업으로 규모는 대기업만큼 크지는 않지만 기술력으로 그 분야 세계 탑인 기업들이 매물로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5년 독일 공작기계의 자존심 DMG가 일본에 넘어갔을 때만 해도 독일은 일시적인 거야라고 했습니다. 2016년 산업용 로봇의 제왕 쿠카가 중국에 팔려갔을 때 독일은 설마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됐을까요? 독일 제조업의 세 가지 재앙이 동시에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덮쳤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재앙은 에너지 자살골입니다. 이건 독일 정부의 완벽한 정책 실패입니다. 독일은 우리는 세계 환경의 리더라며 탈원전을 밀어붙였습니다. 멀쩡한 원자력 발전소를 끄고 그 빈자리를 값싼 러시아산 가스로 채웠죠. 설마 21세기에 전쟁이 나겠어? 라는 아니하고 순진한 생각이었죠. 하지만 2022년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가스 밸브를 잠가버렸습니다. 그 순간 독일 제조업의 심장이 멎었습니다. 산업용 전기 요금이 순식간에 미국의 3배, 한국의 2배로 폭등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똑같은 나사 하나를 깎는데 독일 공장에서는 전기료만 3배를 내야 합니다. 기계를 돌리면 돌릴수록 손해가 나는 구조가 된 겁니다. 제조업 국가에서 제조업을 못하게 된 거죠. 두 번째 재앙은 사라진 후계자입니다. 지금 독일 미텔슈탄트 사장님들의 평균 연령이 68세입니다. 은퇴가 코앞이죠. 그런데 100년 된 가업을 물려받을 자식이 없습니다. 독일 가정의 저녁 식사 자리 풍경이 이렇습니다. 아들아, 이제 공장 물려받아야지. 아버지, 기름 냄새나고 마진도 박한 공장 싫어요. 저는 베를린 가서 시원한 에어컨 나오는 사무실에 앉아서 코딩 배우고 스타트업 할래요. 이게 현실입니다. 후계자가 있는 기업이 절반도 안 됩니다. 나머지는요, 팔거나 문을 닫아야 합니다. 기술은 사람 머릿속에 있는데 그 사람이 떠나고 있습니다. 100년 장인 정신의 대가 끊기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가장 치명적인 재앙은 이에 대한 오만입니다. 독일은 자신들의 손기술을 너무 믿었습니다. 감히 기계 따위가 우리 장인의 정밀함을 따라와 그 자부심이 오만이 됐습니다. 세상이 AI와 데이터로 넘어갈 때 독일 기업 중 AI에 투자한 비율은 고작 0.35%였습니다. 1%도 안 됩니다. 그 사이 무슨 일이 벌어졌나요? 중국이 치고 올라왔습니다. 중국은 AI 로봇으로 24시간 제품을 찍어냅니다. 독일 장인이 하루 종일 깎아서 만드는 걸 중국은 1시간 만에 만들어냅니다. 과거에는 품질 차이라도 컸지 이제는 기술 격차는 좁혀졌는데 가격은 10배 차이가 납니다. 시장은 냉정합니다.
아무리 메이드 인 저먼이라도 10배 비싸면 안 팔립니다. 이 세 가지 재앙이 겹치면서 독일 기업들은 지금 벼랑 끝에 몰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타이밍에 한국 기업들이 계산기를 두드리며 등장한 겁니다. 한국 기업들이 바보는 아닙니다. 망해가는 독일에 왜 돈을 싸들고 갈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100년 걸려 쌓은 기술을 지금은 헐값에 주워 담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기업 쇼핑 목록을 뜯어보겠습니다. 삼성전자는 독일의 플렉트 그룹을 2조 4천억 원에 인수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의아해하십니다. 아니, 삼성이 에어컨 회사를 사. 집에 무풍 에어컨 있잖아.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건 가정용 에어컨이 아닙니다. AI 시대의 생명 유지 장치를 산 겁니다.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이 챗GPT한테 질문을 던지는 순간 데이터 센터의 GPU는 미친 듯이 돌아가며 100도에 육박하는 열을 뿜어냅니다. 이 열을 식히지 못하면 수천만 원짜리 칩이 타버리고 서버가 다운됩니다. 앞으로 AI 데이터 센터 시장이 커질수록 이 열과의 전쟁은 더 치열해집니다. 플렉트 그룹은 100년 동안 대형 빌딩, 터널, 공장의 공기를 통제해온 공조 기술의 끝판왕입니다. 삼성은 이 기술을 가져와서 데이터 센터 냉각 시장을 독점하겠다는 겁니다. 2030년까지 이 시장만 62조 원 규모입니다. 삼성은 미래의 유전을 헐값에 산 겁니다. 삼성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자회사 하만을 통해 독일 ZF의 첨단 운전자 모조 시스템 사업부까지 약 2조 원에 인수하기로 했습니다. ZF는 1915년에 설립된 110년 역사의 독일 자동차 부품 명가입니다. 이번에 넘어온 건 자율주행의 눈과 귀에 해당하는 핵심 기술이에요. 전방 카메라, 레이더, 운전자 보조 소프트웨어까지 통째로 가져온 겁니다. 테슬라가 자율주행으로 치고 나가는 시대에 삼성은 그 핵심 부품을 지겠다는 거죠. 플렉트로 데이터 센터를, ZF로 자율주행을. 삼성이 독일에서 벌이는 쇼핑의 스케일이 장난이 아닙니다. 그 다음은 디엔솔루션즈입니다. 예전 두산 공작기계죠. 이 회사가 독일의 헬러를 인수했습니다. 헬러가 어떤 회사냐면 1894년에 문을 연 무려 132년 된 공작기계에 살아있는 전설입니다. 벤츠, BMW, 아우디의 엔진 블록을 깎는 기계, 에어버스 비행기의 티타늄 날개를 다듬는 기계, 전부 헬러가 만듭니다. 제조업의 어머니 같은 회사죠. 평소 같으면 헬러 같은 회사는 절대 안 팝니다. 가문의 영광을 넘어 독일 기계공학의 핵심이니까요. 그런데 비대 쪼들리고 후계자가 없으니까 매물로 나왔고 디엔솔루션즈가 이걸 낚아챈 겁니다. 이건 마치 미슐랭 3스타 레스토랑이 문을 닫으면서 100년 된 레시피북과 수석 셰프를 통째로 넘긴 것과 같습니다. 이제 디엔솔루션즈는 일본의 DM지모리 같은 세계 1위 기업과 맞짱을 뜰 수 있는 체급이 된 겁니다. 타이밍도 우리 편입니다. 사실 돈만 보면 중국이 더 많이 줍니다. 그런데 왜 독일은 한국을 선택할까요? 트라우마 때문입니다. 2016년에 독일 로봇 기업 쿠카가 중국에 팔렸습니다. 당시 중국은 고용 보장하겠다, 기술 유지하겠다 약속했습니다. 결과는요, 핵심 기술은 중국으로 다 빼돌려졌고 독일 공장은 껍데기만 남았습니다. 독일인들이 이걸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독일 사장님들은 말합니다. 중국한테 파느니 차라리 한국한테 팔겠다. 기술 유출 걱정 덜하고 민주주의 국가고 파트너십이 통하니까요. 이 지정학적 행운이 한국에게 굴러들어온 겁니다. 하지만 삼페인을 터뜨리기엔 이릅니다. 쇼핑은 쉽지만 관리는 어렵습니다. 승자의 저주라는 말이 있죠. 이기긴 이겼는데 너무 비싸게 사서 오히려 망하는 경우입니다. 한국 기업들이 헬러나 플렉트를 샀다고 해서 그 기술이 저절로 우리 것이 되는 게 아닙니다. 독일 기업을 산다는 건 독일의 문제점까지 통째로 떠안는다는 뜻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문화 충돌입니다. 한국 기업 문화 아시죠? 빨리빨리, 밤새서라도 해내. 효율과 속도가 생명입니다. 반면 독일은요, 원칙대로, 천천히, 퇴근 시간은 칼같이. 이 두 문화가 섞였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사장님, 독일 직원들 야근 못 시킵니다. 주 35시간 근무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사장님, 독일 노동법 때문에 선거 안 나오는 직원도 해고 못합니다. 에너지 비용이 너무 비싸서 독일 공장 돌리면 적자납니다. 이런 문제들이 쓰나미처럼 몰려올 겁니다. 실제로 과거에 한국 기업들이 해외 기업 인수했다가
이 인수 후 통합 과정에서 실패해서 뱉어낸 사례가 수두룩합니다. 독일 엔지니어들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으면서 그들의 기술을 뽑아내고 동시에 비효율적인 독일식 비용 구조를 뜯어고치는 것. 이건 고차원 방정식입니다. 삼성과 DN솔루션즈의 경영진들이 지금 밤잠을 설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독일의 몰락과 한국의 독일 기업 쇼핑. 이 드라마는 우리에게 무엇을 시사할까요? 한쪽에서 보면 명확한 기회입니다. 독일의 원천 기술을 확보한 한국 기업들, 특히 기계, 로봇, 공조, 방산 섹터의 기업들을 유심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독일산 부품이 들어가던 자리에 메이드 인 코리아가 들어가는 순간 이 기업들의 가치는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아직 시장은 이 가치를 다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국가적 관점에서는 섬뜩한 경고입니다. 거울을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제조업 중심의 경제구조, 에너지 수입 의존, 급격한 고령화, 독일을 무너뜨린 그 세 가지 재앙이 지금 한국을 향해 똑같이, 아니 더 빠른 속도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한국의 합계 출산율 0.72명, 세계 신기록입니다. 독일이 고령 사회에서 초고령 사회로 가는데 36년 걸렸는데 한국은 불과 26년 만에 도달합니다. 지금 독일이 겪는 공장 물려받을 사람이 없다는 비명, 10년 뒤 구미공단, 안산공단에서 똑같이 터져나올 겁니다. 지금 우리가 독일 기업을 쇼핑한다고 우쭐할 때가 아닙니다. 독일의 기술을 흡수해서 우리 체질을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 AI와 로봇으로 생산성을 혁명적으로 높이고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빠르게 넘어가야 합니다. 변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100년 제국 독일도 변화를 거부했다가 10년 만에 무너졌습니다. 지금 한국 기업들의 이 독일 쇼핑은 단순한 돈자랑이 아닙니다. 생존을 위해 남의 심장을 이식해서라도 살아남으려는 처절한 몸부림입니다. 과연 10년 뒤 한국은 독일의 기술을 삼켜 세계 제조업에 패권을 줄까요? 아니면 우리도 늙고 병들어 베트남이나 인도에게 제발 우리 회사 좀 사달라고 애원하게 될까요? 그 답은 지금 우리가 이 골든타임을 어떻게 쓰느냐에 달려 있습니다.